대표님께서는 따르는 계열이 있으시잖아요.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 있는 부자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, 대표님께서는 한 사람을 따르고 배워갈 때, 예를 들자면, 그랜 카돈이나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쓴 책 말고도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붙잡고 배우는지,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그랜 카돈이나 아니면은 트럼프인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, 그리고 대표님께서 우리 제자들한테 대표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배우기를 또 바라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질문이 거의 막 거의 기자예요 수준이네요. 되게 네, 좋아요. 네. 되게 독창적이네요. 네. 어, 일단 그랜드 카도는 개미 멘토라고 저는 생각해요. 왜? 다른 사람들의 그때도 되게 멘토가 많았어요. 뭐 러셀 브런슨, 뭐 짐 론, 토니 로빈스 그리고 뭐 여러 멘토들 많았어요. 그 당시에. 근데 제가 그랜드 카돈을 그때 딱 붙잡게 된 거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콜드 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. 왜? 인맥이 고갈되고 명단이 없으니까 뭐 상가들 돌자니 그냥 돌방하자니 그것도 좀 겉도는 것 같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전화 통화가 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 많은 것들을 하는데 내가 항상 고객이랑 전화 통화하고 관리하고 소통하고 그 아줌마들의 얘기라든가 이런 걸 듣다 보면 소통이 되고 거기에 호응을 하고 어허 그 호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티카타카 그걸 하고 있는데 매출이 관리가 된다고 할까? 그리고 새로운 매출 혹은 또 나한테 새로운 사람을 또 알려줘요. 그럼 그 알려준 사람한테 내가 또 전화하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말들이 내가 앞에서 생각했던 거, 배웠던 거 그 말들을 연습하는 연습장이었어요. 근데 그 연습장이 뭐가 필요하다? 전화 통화. 스마트폰 한 대가 나한테는 내가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. 나는 모르고 그냥 이게 영업이고 뭐 이런 거 다 모르고 그냥 세일즈가 뭐고 클로징이 뭔지 그때 세일즈와 클로징의 차이도 몰랐어요. 그냥 많이 팔아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. 그냥 내가 어쨌든 뭔가 사람을 리크루팅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제 어쨌든 내 제자 나의 어떤 수강생 나의 어떤 고객 이렇게 돼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. 명함도 줘야 되고 그때 명함도 파고 막 했는데 근데 그 모든 줄기줄기 그 모든 연결되는 핵심에는 전화 통화였어요.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면 관리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한테 전화하든 내가 한 번도 목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어쨌든 전화 통화를 해야 된다. 이게 저한테는 제가 인식한 핵심이었어요. 그 핵심을 딱 깨닫고 제가 뭐 했냐. 아, 이 전화기 한 대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좀 무의식적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때 2014년도였어요. 이 경험을 다 하고. 근데 그 2014년도에 제가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그랜 카돈이 이제 영국의 어떤 세미나 가기 전에 이제 홍보 영상이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서 뭘 가서 가르쳐 주겠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직원들이 전화하고 있는 거를 가서 직원들 콜드콜 하고 있는 직원들의 세일즈맨들의 전화를 뺏어서 자기가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. 예, 그리고 한 10분 좀 넘었는데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클로징이 돼요. 근데 그게 심지어 그 당시에 1,000만 원 넘는 금액이었어요. 1,000만 원 넘는 계약건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랜카돈이 그 전화 통화에서 클로징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것도 연속 2번 했어요. 그걸 보고 그 당시 내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런 멘트라든가 그런 것들 따라하면 왠지 될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큰 뭐가 되냐면 충격이라고 할까? 매력이라고 할까? 내가 저걸 배우고 싶은 욕구라고 할까? 예.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? 그게 그때 섰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랜카도는 저한테는 개미 멘토, 저 같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데 하나의 그림을 확신을
충격을 심어줬죠. 그러니까 진짜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걸 물론 한국은 아니고 미국이었어요. 미국에 이런 현장이 있다라는 걸 딱 보고 저는 그걸 그때부터 따라서 2019년도까지 가서 결국에 저는 억대 연봉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옆에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. 내가 그랜카드 회사에 갔으면 더 일찍 됐겠지만 옆에 가르쳐 주는 회사가 없고 또 한국어로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번역하고 막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. 한국 시장에는.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한국 사람들 제가 또 독창적이라고 생각했나 봐요. 왜 외국인에다가 약속하는 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가 좋아서 어떻게 보면 저랑 처음에 한국 내가 뭐가 그때 있었겠어요.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거를 샀던 것 같아요. 내가 결과가 있어가 아니라 그 태도, 그 마음가짐. 아, 이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하는 그 뭔가 약속한 것도 막 어쨌든 되게 애가 진지해. 근데 그 진지함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랜 카돈을 좋아했고 근데 그랜 카돈보다 내가 먼저 누구를 알았냐면 트럼프를 알았어요. 2011년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트럼프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세미나에 3만 명이 넘게 왔거든요. 그때 토니 로빈스도 왔고 로버트 키오사키도 왔고 하는데 트럼프가 딱 두 가지 말이 기억나요. 사람을 절대 믿지 마라.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. 이 두 가지 말이 저한테는 와닿는데 그래서 난 트럼프라는 사람 몰랐어요. 토니 로빈스 저기 로버트 키오사키는 알았는데 트럼프가 누군지 몰랐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호주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트럼프를 다 알더라고요. 그리고 트럼프가 뭐 엄청 그 지인들이 얘기하기에는 뭐 뉴욕의 거의 3분의 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. 어쨌든 트럼프가 되게 유명했나 봐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그런 사람을 쫓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그런 대단한 사람의 어떤 궁금증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튜버에서 인터뷰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. 막 자기 성공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.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는 그게 있었고 그게 몇 개 영상은 안 됐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트럼프가 되게 확신에 차 있고 그 인터뷰의 내용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어떤 되게 샤프하고 리더십 있는 그 면이 그냥 예전에는 20대 초반이잖아요. 20대 초반에는 뭐든지 되게 딱 끌리면 제가 춤도 그렇게 춤췄거든요. 파피 현준을 처음에 좋아했거든요. 근데 트럼프도 나 끌리면 그 끌리는 그것만 보지 다른 거 안 봐요. 그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뭐 이슈가 있고 이런 거 안 봐요. 그 당시에는 오직 끌리는 걸 봤고 오직 저게 멋있다. 저게 예술적이다. 아, 저게 아름답다. 그런 것만 봤지 다른 건 못 보는. 그러니까 20대는 좀 약간 막 이 진보 성향이 되게 세요. 예.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야. 예. 그리고 다른 건 없어. 이 사람이 최고야. 예.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저한테는 트럼프는 우연히 그렇게 알게 됐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. 그것도 두, 2기 2번이나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인데 이렇게 될 줄 저는 몰랐죠. 트럼프가. 트럼프 스스로도 이렇게 될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고 내가 이런 사람을 끝까지 지지하고 좋아했던 그리고 한국에 한동안은 내가 트럼프 좋아한다 이유만으로도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왜 한국이 한참 트럼프를 싫어하는 그거 2014년도에 되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어떤 이슈 이런 사, 그 뉴스들이 많았으니까.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. 내가 왜 트럼프를 좋아할까? 트럼프 생각을 좋아했던 것 같아. 저 지금도 그래요. 내가 왜 트럼프를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? 왜 트럼프가 나오고 트럼프 걸음걸이, 트럼프의 타액, 트럼프의 어떤 양복, 트럼프의 그 어떤 그 말하는 거, 그 안에 어떤 심리, 이런 카리스마 내가 왜 좋아했지? 그 사람 생각인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것, 그 사람 왜 대통령 돼야 돼요? 왜 살인 당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거 해야 돼요?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냥 놀고 먹고 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왜 그걸 해요? 그게 돈도 안 되는 일인데? 그 돈을 더 많이 벌어 뭐 하겠어요? 이제 나이도 많았는데? 근데 그게 저를 움직이게 하고 저를 영향을 많이 주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큰 생각이. 우리도 그래요. 그냥 놀고 먹고 하면 뭐예요? 우리도 나름 사람인지라 그 어떤 품위와 어떤 그런 멋있음을 좋아하잖아요, 사람이. 근데 그 멋있음이 어떤 게 멋있으면 사람마다 끌리는 게 다른데 저는 이런 큰 사람들이 많이 끌리더라고요. 나라 대통령을 처음부터 끌렸던 게 아니라 트럼프 하나의 비즈니스맨, 뭐 부동산 사업가로서 처음에는 끌렸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유튜브에 많이 노출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 끌렸고
그러니까 다 운인 거예요. 근데 제가 뭐 아까 마지막 질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냐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개인의 어떤 밑바닥에서 이제 찌끔찌끔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좀 더 열심히 찾고 좀 삶에 대한 태도가 좀 진지한 사람들이 어 저를 바라보면 좀 아, 나 같은 면이 있다. 저 사람도 나 같은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공감되는 사람만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고 오래 시청할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만 또 저한테서 배울 점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부족한 점 있으면 같이 보완해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같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. 제 가장 장점은 그거예요. 내가 되게 순수하구나. 왜냐면 전 배울 때요, 순수하게 배워요. 들을 때도 순수하게 듣고, 경청할 때 순수하고, 그거를 의심을, 물론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면 의심해요. 근데 내가 경험이 없는 분야에서는 좀 의심을 안 하고 믿고 피 흘리기를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전 지금까지 어렸을 때 의심을 내가 많이 했다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 그런 의심과 그런 어떤 막 그런 뭐라고 해야 순수성이 있어가지고 좀 진보적인 성향이 많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지금의 어떤 기초가 됐다고 할까? 지금은 좀 회의주의고 경험주의적 어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좀,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많이 생기는데, 20대는 그런 게 많이 없고, 너무 많이 하고, 너무 진보적이라서 다른 사람들 저를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 보면 중국에 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되게 그렇게, 용기가 있다고 했다고 할까요? 예, 좀 남들하고 좀 달랐던 게 그런 추진력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, 맞아요. 춤출 때도 좀 리더 역할을 했었고 그런 추진력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 저는 좀 진보적인 성향을 20대 때 가졌다. 지금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. 더 보수적이 되어 가는 것 같고. 예. 어떻게 답이 됐나요? 네.